2022년 6월 2일 우연히 호르몬 양과 오줌 줄기가 가늘고 약한 것을 발견하고 역삼역 비뇨기과에서 피와 소변 검사를 했더니 PSA 수치가 정상 4.0인데 저는 17.7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배 높은 것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 밑에 원장님 안 계시고 밑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암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그때부터 인터넷 검사를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가 구구절절히 그 애초쟁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 전립선까지 손으로 비닐장갑 끼고 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염증인가 하시면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2주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6월 19일 혈액과 소변 검사를 다시 한 결과가 0.3밖에 내려오지 않고 17.40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2주 후 갔더니 0.9 내려온 PSA 수치가 아직도 여전히 4배가 높은 16.50.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때부터 나쁜 감이 들면서 만약 전립선 암일 경우 최악의 경우를 두고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두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전립선 암일 경우 수술했을 때 후유증과 수술은 어떤 것이 있고 수술할 때 제일 안전한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우선 확인을 했더니 로봇 수술이 제일 정밀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러면 어느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건가. 제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10월 27일 진로 예약을 큰 병원에 했습니다. 병원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염증치료와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고 또 2주마다 검사를 했더니 16.50 7월 5일 또 7월 22일은 8월 9일은 16.43 또 10월 11일이 22.45인데 오늘 회장님께서 파일을 갖고 오래가지고 그 기록 수에 보니까 11월 30일 23.80이 있습니다. 최고 수치가. 자 그러면은 병원에서 염증약을 드셨는데도 이게 17.7에서 23.80까지 올라간 거죠.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다시 올라간. 검색하다가 박승태 교수님 전립선 4기 말기암 환자로 척추에 전이 되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보훈병원 원장님이 포기한 분이 검대산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유튜브를 접하고 모든 병의 맨발 걷기 치유 사례를 이때부터 다 들여다봅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한 100개도 넘어요. 그러다가 아산병원에 10월 27일 필기가 발급해준 의사 소견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록을 제출하니까 그날부로 바로 제출된 PSA 수치 현황을 보고 혈액, 소변, 조직검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24일 결과가 제일 높은 악성 중에 제일 악성이 걸리선 점수가 9이 제일 높아요. 1부터 9가 있는데 제일 높은 걸로 발견되어 악성 신생물 발견으로 보호자와 같이 방문하라고 해서 12월 1일부로 정식 암 환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병원에서 암 환자 등록 후 전이된 곳이 없는지 전신 뼈 영상 촬영, 전신 CT 촬영, 전신 MRI 밤 3시 30분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촬영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전이된 곳은 전혀 없대요. 그 대신 임상 대상자로 확정돼 가지고 일개월 약을 드릴 테니까 복용하고 오라고 그래서 받고 2월 회장님하고 통화되면 2월 2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치유와
박성택 교수님의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감을 갖고 의사와 조용히 저는 수술은 아니합니다. 아니합니다고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러면은 약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1월 5일 날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전이성암에 그거를 간호원이 나중에 상담하면서 4월 6일 날 그거를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냐 했더니 암의 상태를 볼 수 있대요. 암이 없어졌는지 커졌는지를. 그래서 그것만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면은 그 후유증을 인터넷에 검사해서 남자 기능도 할 수 없고 잘라내버리면은 모든 신경도 잘려나가고 그 부작용으로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피가 심장에서 3줄이 다 막힌다 1줄밖에 못 뚫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수술은 안 하고 맨발로 자연치유 그렇게 됐고요. 저는 맨발 걷기 계속 하는 길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자연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된 이유 박성택 교수님의 생생한 정인이 있으시고 박통창 회장님의 생생한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을 접하면서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부작용도 있고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일부를 잘라버리는 경우이기에 더더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 걷기로 인생을 승부하기로 즉 투비와 나투비 데디스 캐션이 있듯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영하 13.8도에도 맨발 걷기를 가다가 발이 동상이 그릴 것 같으면 중간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검대산을 갔습니다.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100조 개의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체내 염증 발생을 없애주는 도움을 줘야 완치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특히 박성택 교수님은 명상 그 부분을 제가 듣느라고 10번을 돌려서 세포야 나야 돼 이 말이 안 들려가지고 가면서 집중해서 잡념을 벌고 세포야 나야 돼 세포야 나야 돼 계속 대화를 한답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 주천님의 만병통책이라는 게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모든 병에 그 만병통책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걷기를 할 것을 하고요. 박통창 회장님과 박성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한편 매일 해기역에서 아침 경의중앙선을 첫 차를 5시 12분에 타고 30분 동안 덕소 도심역까지 타고 가서 맨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성택 교수님 유튜브 맨발 걷기와 싱싱한 야채, 오리, 닭고기, 생선식단, 맨발 걷는 동안 세포야 나야 돼 하면서 계속 걷기를 하는 영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맨발 걷기가 나에겐 생명의 한류소입니다. 모든 일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천님의 그 얘기하신 파동, 마음의 파동을 되새기면서 나날이 갈수록 몸의 부분을 좋아지는 것을 몸소 느끼고 피부, 눈 시력, 반막 식욕, 깊은 수면, 코막힘 염증, 발빠른 발걸음거리, 오식경, 집중력 향상, 복부 비만 해결, 다이어트 효과 등등 많이 웃는 것이 100조 개의 세포에게 춤추게 하고 나의 건강비율이 매사에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봅니다. 검대사로서의 맨발걷기 하다가 박성택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1시간 경청하고 정정근 고문님을 소개해 주셔서 박동창 회장님의 전화번호도 알게 되어가지고 카톡으로 이 결과를 보고를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작년 현재 선입선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0.88입니다. 예, 작년 7월 달에 이제 발견을 해서 17 정도로 발견을 했는데 염증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염증약을 먹다가 그게 16점 얼마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23.4로 올라간 것이 11월 달인가 12월 11월 30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23까지 올라간 거죠. 23.8. 23.8. 네. 자, 그럼 맨발은 언제부터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10월 29일부터 오늘까지가 99일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10월 29일부터. 네네. 그런데 23 그 전립선 PSA 수치가 23 나온 게 언제라고요? 11월 30일. 이거 이게 그 보고 빠진 거.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1일 날 그렇게 됐고, 하여튼 10월 말부터 지금 맨발 걷기 시작해서 99일입니다. 지금 0.88이 나온 건 언제였어요? 1월 28일. 1월 28일. 네. 그러니까 10월 28일, 11월 28일, 12월 28일, 1월 그러니까 딱 3개월 만에 네. PSA 지수가 23이 지금 0.88로 내려왔습니다. 0.88로. 어떠한 약도 안 드시고 어떠한 처치도 받지 않고 오로지 맨발로 걸은 덕분입니다. 자, 맨발의 위대한 치유력을 우리 다시 한번 이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예. 황홍기님 앞으로도 계속 맨발로 하시면은 완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황홍기님의 전립선 암 지수가 2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88로 내려왔느냐? 그 원인을, 그 치유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지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이 우리 세포의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돈다고 그랬어요.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세포로부터 이 전자의 한 전자를 뺏기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뺏기면은 짝을 지어서 도는 전자가 이 정상적인 안정된 상태로 돌 수 있는데 하나를 뺏기니까 매우 불안정한 하이리 리액티브한 활성산소로 바뀌는 겁니다. 자, 활성산소로 바뀌니까 이 활성산소의 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신발 신고 살잖아요. 신발 신고 살기 때문에 전자의 짝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의 짝을 찾아줄 수 없으니까 이 활성산소가 성환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을 공격하고 지금 우리 황홍기님은 전립선을 공격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암이 생긴 겁니다. 자, 암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지금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면은요, 전자가 짝을 잃어가지고 활성산소가 바뀌었고,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활성산소가 성환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다시 염증이 암세포로 지금 바뀐 겁니다. 암세포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해법은 뭐예요? 거꾸로 암세포를 없애려면은 뭐를 없애야 돼요? 아니, 염증을 없애야 되죠.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염증약 여러 가지 약품을 처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약간 염증 지수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법을 취하지 않고 대증적인 처방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원적인 해법은 뭐예요?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짝을 찾아줘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맨발로 걷는 우리 모두는 지금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혹시 잃어버린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들이 있으면은 그 짝들을 다 찾아줘 가지고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있는 상태.
염증의 원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염증의 원인이 없어지니까 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치유가 일어난다. 자, 그거를 전압계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진영이 잠깐 오시죠. 자, 신발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이거 측정 안 해보신 분 한 분 나오세요. 한 분만. 지금 저기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거 측정하실 분 한 분. 자, 신발 누구 저 슬리퍼 같은 거 없어요? 신발. 여기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전압을 측정하고. 아니 신발 위에 쓰세요. 신발. 신발 위에. 잠깐만요. 자, 이거를 여기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전화기 A시로. A시는 됐고요. 요거 잡으세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맨손으로 요 끝을 신발 완전히 쓰세요. 잡으시고 이거 치우시고 예. 자, 전압 상태가 얼마나 볼까요? 그걸 땅에도 꼽아야지. 땅에 지금 70, 80, 77, 70에서 이게 잘 보이나요? 잠깐만요. 자, 0.087, 88, 그러니까 78mV, 80mV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지금 전압 상태는 100mV까지 약간 하여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예. 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신발을 벗어보세요. 예. 신발을 벗어보세요. 자, 즉각 0V로 떨어지잖아요. 즉각 0V로 떨어졌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쓰니까 땅 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몸 안에 활성산소들을,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을 전부 다 중화시켜서 0V로 떨어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돌리시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다시피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전압을 재니까 지금 약 100mV, 80mV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맨발로 걸어 오셨기 때문에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 그런 겁니다. 시중에서 또 우리 방에서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300mV, 500mV, 어떤 때는 막 1V, 1000mV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고전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전압 속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은 즉각 0V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각 0V로 떨어진다. 0V로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몸속의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소멸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산백과의 활성산소를 찾아보시면은 모든 현대 문명병, 암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이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된다고 돼 있어요. 활성산소로부터. 답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병들로부터 걸리지 않으려면, 걸리지 않는다는 건 치유되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돼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돼요. 답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두산백과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디 요양병원에 가서 강의할 때 암의 원인이 뭐라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병원장님이 활성산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과대학을 나온 제 조카한테 물어봐도 활성산소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없애준다고 그러더냐? 그거 배웠냐? 그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신장염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백과사전이 이야기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주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학계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이 딱을 밟았더니 지금 우리 황홍기님 증언대로 PSA 22로 23으로 올라갔던, 그래서 병원에서 즉각 수술하고 항암해야 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그런 전립선암이 지금 맨발로 걸은 지 3개월 만에 0.88의 정상 수치로 내려온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됐기 때문에